최악의 사태로 치닫고만 유영재와 선운숙 씨의 이 결혼 생활. 사실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어 왔었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실 유영재의 정말 파렴치한 행각들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선운숙 씨의 아들까지 함께 입을 열게 되었고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유영재 본인이 어떤 모습을 방송에서조차 보여왔는지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동치미 프로그램에서 부부들끼리 스피드 퀴즈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내라는 정답을 유영재 본인이 선운숙 씨가 맞출 수 있게끔 설명을 막 하는 거죠. 나의 아내라는 것까지는 선운숙 씨가 잘 맞췄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제시된 단어였는데요. 내 이상형이 누구야? 라는 질문에 선운숙 씨는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형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선운숙이라는 이름은 틀리게 되면서 9개의 정답을 맞추며 아쉽게 1등을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선운숙 씨가 웃고는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닌 거죠. 유영재 본인은 굉장히 뭔가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내 입장에선 아니 이상형이 나 아니야? 라고 했는데 유영재의 이상형을 확인하고 신난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 선운숙 씨가 확인하기도 전에 옆에 있었던 다른 남자 출연진들이 증거를 인멸하면서 저 정답지를 막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이상형 누구였을까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이상형이 누구야? 라고 자신있게 물어봤던 유영재 본인인데 선운숙 씨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한 게 틀린 것에 나름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당시 때 정답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예진. 야, 손예진 여배우가 유영재의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손예진 누굽니까? 차태공인 최고의 여배우 중에 한 명이죠. 뭐 연기력만이 아니라 사실 외모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서 묻 남성들의 이상형이기도 한데 정반대로 묻 남성들의 이상형이라고 하는 손예진 못지않은 많은 여성분들의 이상형으로 꼽히던 현빈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최고의 여배우와 최고의 남자 배우가 결혼했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야, 좀 웃음이 납니다. 60대인 유영재가 자신의 이상형으로 꼽은 여자가 손예진이라니. 손예진이면은 거의 자신의 자식뻘 정도 되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손예진을 이상형으로 꼽았었다. 그러니 선운숙 씨가 황당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패널들이 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출연 남자들이 이 손예진이라고 적혀 있었던 정답지를 막 찢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운숙 씨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유영재와 결혼한 이후부터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달라졌나? 왕을 모시는 느낌이다. 혼란스럽다.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을 하고 나니 내가 무슨 왕을 모시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헤어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싱글 같은 느낌이 있다. 계속 아내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순간순간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 남편의 어리광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다. 다른 때는 혼자서 다 했던 일도 이제는 여보 라면 좀 먹을까? 라고 하더라. 왕을 모시는 느낌이 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선운숙 씨와 결혼하기 전에 참 재산적으로도 부족했던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선운숙 씨는 가정부를 고용해서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력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은 쓰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에게 밥을 해달라고 하는 유영재와 결혼을 하게 된 이 선운숙 씨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더불어서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신혼 때의 모습입니다. 이 선운숙 씨가 유영재와 통화를 하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선도 굽고 요리도 만들고 있어요. 남편과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웃음꽃이 만발했었던 선우숙 씨의 모습인데 친언니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건드렸다라고 하는 그 손놀림들이 아마 선우숙 씨와 친언니에게는 끔찍한 악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약의 양 자체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당시 때 선우숙 씨의 유영재에 대한 사랑은요, 정말 엄청난 진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의 최근 댓글을 보면요, 토가 나올 것 같다. 눈도 참 났지. 와,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급기야는요, 이영하 씨와 재결합해라. 결국 깨질 거라 앞날이 보이더니 참 안심하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왜 주접을 떤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는, 유영재를 향해 달려나가는 선운숙 씨의 모습이었는데 1초라도 빨리 보려고 뛰어나와서 마중을 했고 집에 오자마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뽀뽀까지 하는 이 장면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 너무 보기가 좋지 않다. 저 나이대에 저런 스킨십까지 굳이 보였어야 하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선우숙 씨는 아마 이 영상을 영구 삭제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방송사에 요구해서, 동치미 제작진에게 요구해서 이 영상만큼은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영원히 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신혼과는 다르게요, 선운숙 씨는 그 이후로 굉장한 결혼 생활의 풍파를 겪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임신했던 신혼, 이때가 가장 외로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는요, 수년 전입니다. 2019년도 동치미 방송에서 선운숙 씨가 밝혔던 전전 남편인 이영하 씨와 있었던 이혼 전의 결혼 생활이죠. 내가 신혼이었고 아기가 생겨서 배가 불룩불룩 나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다른 여배우를 잘 챙겨주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영하 씨의 속옷에 립스틱 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동치미에서 막 쏟아내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요, 지금 선운숙 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원성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아픔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혼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방송에 등장해서 이영하 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으니 사실 이게 안타깝다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저런 모습으로 예능 방송에 나와 이야기를 하면 좋아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 촬영을 하다 묻었을 거다라고 당시에 이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만난 유영재라는 사람과도 이렇게 뽀뽀까지 하며 스킨십을 온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내보냈던 선운숙 씨는요, 최악의 후회를 하고 말게 됐습니다. 앞에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체 접촉의 행위는요, 친언니분이 경찰 조사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 역시 모든 걸 밝힐 수는 없지만 이 강력계에서 사실 직접 조사를 했을 것이고 피해 내역이 굉장히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일파만파 번졌고 결국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갔었던 이 추행들은요, 추악한 모습들은요, 관련 증거까지 존재하여 이 모든 것이 제출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직접 목도하고 직접 법적으로 끌어나가고 있는 선우은숙 씨 친언니분의 변호사의 정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런 사건 너무나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우은숙 씨 친언니 변호사분은 굉장히 강력한 워딩으로 많은 언론 기사와 인터뷰에 거리낌이 없었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런 기사가 나기 직전까지도 유영재 본인이 정말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도가 지나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변호사분의 정체가 바로 동치미쇼에도 등장을 하는 노정원 변호사, 같은 변호사분이었던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친분이 쌓이게 됐던 것 때문에 아마 선원숙 씨가 노정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이 동치미에 선원숙 씨만이 아니라 지금 피고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유영재 본인도 오다 가다 마주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낯뜨거운 지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까? 아마 유영재 본인도 자신이 방송에서 봤었던 또는 마주쳤었을지도 모르는 이 노정원 변호사가 사실 선은숙 씨의 친언니의 변호를 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쯤 되면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좋았었던 때를 회상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해명하고 사죄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떳떳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통해 사죄를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습 없이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하여 도피하듯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결혼은요, 선은숙 씨 아들 며느리 부부도 굉장히 축하를 해줬었던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뭔가 바람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며느리가 받았었다라는 또 황당한 이야기를 동치미에서 쏟아내면서 이 이영아 씨의 과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시 선은숙 씨가 동치미에 등장하여 가족팔이를 한다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아들의 바람에 관련 의혹 내기가 아니라 아들이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유명 연예인이었다라는 연애사까지 돌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들에 대한 자랑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강남 유치원을 보내려고 밤을 새웠다. 유학비까지 건물만 2채 값 정도 날렸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선은숙 씨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실 뭐 아들을 이렇게 정말 아껴 키웠었지만 결국 며느리에게 이 장가를 보내게 되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만 정작 이 아들 내외 부부는 문제없이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선은숙 씨는 너무나 큰 풍파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혼 이후에 재벌가 재혼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루머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까지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 5년 뒤인 현재 약 1년 6개월의 결혼 생활이 악몽으로 돌이켜지면서 이 선은숙 씨와 언니까지 정말 최악의 심경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유튜버인 저라도 계속하여 이 사태를 끌고 나가며 전달을 드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유영재의 혐의가 거의 뭐 사실처럼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선은숙 씨의 이 친언니분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쏟아냈던 얘기들은요, 너무나 많은 대중분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은 동치미 방송에서 보여줬었던 유영재의 또 다른 행동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던 비행기 안이었어요. 빈자리를 정리하려고 다가오는 승무원이 불현듯 선은숙 씨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명성황후 시절의 모습 그대로시네요 라고 이 승무원분이 칭찬을 해요. 그럼 선은숙 씨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 승무원에게 유영재는 가을 동화 때가 아니라고요?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뉴질랜드에 사세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 당시 때 여성 승무원에게만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왔었던 남성과도 함께 대화를 했었던 유영재의 모습인데 이 여성분에게 말을 걸고
능청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뉴질랜드에 사냐,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이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여러분들의 남편분이 만약 이렇게 여성 승무원에게 어디 사냐까지 물어보는 모습을 본다면 이게 과연 기분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결국 시작부터 삐걱댔던 이 신혼여행은요, 도착해서도 정말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신혼여행 코스로 인해 이 선운숙 씨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요, 지금 친언니에 대한 신체 접촉과 그 접촉의 수위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 부위까지 손이 닿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가정을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두 사람의 신혼여행 때부터의 모습이 맞지 않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밥 생각밖에 없었던 유영재 본인의 모습이고, 뭐 기내식밖에 더 먹지 않았냐? 물론 긴 이동 시간 동안 쉬고 싶었던 이 선운숙 씨는요, 유영재의 이런 요구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자 식당 예약은 했냐라는 질문에 대충 가자라고 하니 선운숙 씨는 저녁 먹으러 가자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적어도 예약은 해놓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혼여행 때부터의 모습이 이미 심상치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유영재 본인이 정말 많은 여성들과 정말 친숙하게 수십 년을 지내왔었다라는 걸 습관처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운숙 씨의 언니에 대한 조사의 과정이 너무나 놀라웠던 건요, 전 가장 큰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어느 정도로 신체에 접촉을 했느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그냥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측이 실제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사를 받을 거다, 받을 것 같다, 받은 것 같다가 아니라 조사가 됐다라는 걸 경찰 측에서도 피해자로서 조사를 했다라고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피해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증거물까지 제출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신체 접촉이 그냥 수준이 아니라 최대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형을 상대로 최대치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 당사자도 그렇고 대중들도 그렇고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까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까지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모든 내용이 타이틀이 돼서 기사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던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신체에 접촉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 수준의 수위 정도 자체가 그냥 범죄와 다를 바 없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5번이나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 결국 두 자매가 전 남편이었고 가족이었던 유영재라는 한 남자를 끝까지 매장시키기 위해서 가족 간에 굳이 저렇게까지 고소를 해야 하냐? 만약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동생, 여러분들의 언니, 여러분들의 따님, 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도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전 어르신들의 쉬쉬 하고 넘어가는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4년이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상대방 여성의 치마를 뚜렷이 쳐다봐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게 전 너무나 좀 놀라운 것 같고,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과거의 행태들, 여성 팬들과 함께 지내왔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본다면 아주 쉽게 상대방 여성에게 손으로 터치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기억나십니까? 유영재 본인이 그냥 맨정신에만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도 있겠지만 더불어 어떻죠? 유영재 본인이 그 5번의 친언니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술을 먹고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 적혀져 있는 이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 상황, 아마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젊은 20대, 30대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신보다 연상인 와이프와 그의 언니인 처형에게까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전달해드렸던 영상 속에 수많은 여성 팬들만이 아니라 여자 가수분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저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직전까지 건드렸던 흔적과 증거가 제출됐다라는 경찰 측의 인정과 뉴스 기사 보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유영재라는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겠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 영상의 댓글은요 7대3 정도로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가 똑같다. 도찐개찐이다. 유영재가 하차했으니 선우은숙 씨도 동침해서 하차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조사 기간 내에 나와 있는 행동 중에서 유영재 본인은요, 자신에게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게 많은 대중분들에게 너무나 큰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직전 과정까지 갔었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가족이었던 친언니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술 마시고 어쩌다도 아니고 5번이나 그랬다라는 건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거기다 대고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아니 그러면 길 지나가는 많은 여성분들이 외로워 보이면 유영재라는 사람처럼 이 마지막 과정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럼 이게 나라겠습니까? 나라가 아니죠. 무법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사회적 사태를 보시는 분들의 시각이 참 놀라운 게 대다수의 7, 8명의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시지만 그 중에 몇몇 한두 분은요. 유영재라는 사람을 두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가 아프니 보고 싶지 않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여기에 나왔던 방송에는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심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8일 만에 만나서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처형을 그렇게 건드렸다라는 것이 최대치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당사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가늠이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최대치까지는 아니길 바란다. 이 최대치까지가 뭔지는 어른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영재의 손이 도대체 어디까지 닿았는지, 손만 닿은 건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경찰 조사에서 다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함께 동치미 방송에 등장했었던 박송 씨까지 입을 열었던 내용이 공개가 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무엇이냐? 최근에 있었던 이 방송에서도 선운숙 씨가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푹 숙이자 이 박송 씨가 뭐라고 했냐? 찬밥 하나 인정이라며 살짝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모습이 예능 방송이었기 때문에 뭐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이렇게 친언니가 큰일을 당했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선원숙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박송 씨가 웃으면서 찬밥 인정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전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의심되냐면 이 선원숙 씨가 심경 고백을 하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송에 등장했던 이 모습들이 정말 친언니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방송을 촬영했느냐가 매우 궁금합니다. 순서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이혼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친언니의 피해 사실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혼을 확정 지었고 그 소식이 나가고 난 이후에 선우은숙 씨가 방송에 등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심경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주 방송분에서 찬밥이었나 봐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과정이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동치미 출연은 개인적으로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진정성이 퇴색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수홍 씨는 사실 과거에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동치미 중에 도망 못 간다, 유영재 주변에 여자가 많다라는 사주팔자의 이야기가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쭉 보면 이 역술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면은 원래 이혼은 새로운 이성이 와서 현재의 연인을 쳐내면서 깨지는데, 선우은숙 씨에게는 연애운이 없고 이 남자 유영재에게만 연애운이 있다. 그래서 유영재 씨가 의문의 1승, 2승, 3승을 다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는 이러한 말을 해요. 유영재가 사람과 술을 좋아해서 두 사람이 많이 싸운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냐라고 묻자, 역술이는 유영재는 선우은숙보다 더 많은 귀인의 운과 훌륭한 여자들이 주변에 많다, 사주가 좋다라고 해요. 여자가 많다라는 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10년간 더 애틋해진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역술이는 완전 헛다리를 짚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맞췄네요. 여자들이 주변에 많았다. 박수홍 씨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유영재가 사람과 술을 좋아하여 두 사람이 자주 다툰다. 박수홍 씨가 알 정도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사생활이 어땠을지 함께 출연했던 출연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오죽했으면 최홍림 씨가 유영재는 100% 바람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살짝 틀어보면 유영재가 이렇게 여성 관객과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모습이긴 하지만, 바로 혜은이 씨의 이 무대 라이브에서 신이 났던 유영재와 관객의 이 커플 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춤사위가 사실 많은 대중분들에게 널리 번져서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흥에 겹고 많은 여성분들과 춤을 추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영재 본인 법망을 피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조차 모두 다 계획범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터지고 있고요. 급기야 함익병 씨가 나서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황당한 사태, 그리고 유영재 본인 정말 정신병원에 여전히 입원을 하고 있을까요? 왜 퇴원설까지 돌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면밀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숙 씨와 관련해서 이미 갑자기 이 노동자의 날이 아니죠,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보면 이혼만으론 못 참는다, 이윤진부터 선우은숙까지 이혼과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최대치 수준으로 벌려버리고만 유영재에 대하여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일파만파 번져버리고 말았죠. 제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그냥 담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거의 마지막 직전까지 갔었던 신체 접촉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신체 접촉 자체가 그냥 단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단계의 범죄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바로 그 직전까지, 마지막 직전 과정까지 다 갔다라는 거. 이거 보신 분들 제 영상에다가 정말 너무 놀랍다라는 댓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분이 왜,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 친언니분이 5번이나 그런 신체 접촉이 있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느냐.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으면
진작에 여기에 대해서 폭로했을 거다. 이쯤 되면 본인도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딱히 불쾌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와, 전 이게 말 같은 소린가 싶습니다. 이 댓글 남기시는 분들 정말 같은 여성분들 맞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의 일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친언니, 본인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5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흔한 말로 어디 정말 80년대도 아니고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5번이나 이 얘기를 하지 못했고, 첫 번째부터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서 5번까지 되는 과정 중에 복용하는 약의 양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언니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대고도 말도 안 되게 그쯤 되면 언니도 그냥 기분이 딱히 안 나빴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놀랍고, 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 언제까지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억울함이 있어서 해명이 되든 아니면 모든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구속이 되든 끝까지 이 사태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회 정의라는 게, 정의 구현이라는 게 적어도 유튜버들이 조회수 좀 나온다고 쭉 올리다가 떨어지면 안 올리고, 이것보다는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심각함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회수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병원에 결국 입원하게 된 것이 저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갔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버젓이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로 드러나 바로 구속되거나 뭐 최악의 경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정신병원의 입원이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최악의, 정말 최대치 수준의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이제는 언론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빗발치고 있는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송 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누가 등 떠민 게 아니라 본인이 5번에 걸쳐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입원했단 말이죠. 자, 제가 많이 전달드리고 있는 이 안진용 기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유영재 씨의 최측근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만약 나중에 본인이 했던 이 추악한 행동들이 워딩으로 작성이 돼서 정말 기사화되면 이거 뒷감당 본인이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은 내가 이런 누명까지 쓰고 살아야 하나, 목소리가 다 포기한 사람 같아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했다라는 측근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게 누명이라고 한다면요, 저도 발벗고 나서서 이 누명을 쓰게 된 이유와 진실을 널리 알릴 겁니다. 만약 유영재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올린 영상의 수십만 회가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 누명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때까지 유영재라는 사람의 행동 거지와 또 많은 증언들, 폭로들을 보면 이게 정말 누명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건요, 유영재의 측근은요, 입원할 시기에만 통화를 하고 나서 통화를 하지 않아 현재 상태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원할 때만 통화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유영재와 통화를 하지 않아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내원치료, 제가 통원치료를 말씀드렸죠. 이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아무나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신병원의 금액이요,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하고 다르게 굉장히 비싼 금액이 있어서 사실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강제 입원시켜야 하는 경우 병원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원에 굳이 입원까지 한다. 유영재라는 사람이 재산 자체가 지금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재의 이 상황 속에 만약 정신병원비까지 내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심각한 우울증이 보여 30분,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입원시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정신병원의 입원 상태에 대하여 대화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그야말로 일상생활조차가 되지 않고 내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정신병원의 본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대화가 가능하고 약 처방으로 어느 정도 호전될 것 같다면 일반 병원으로 방문하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데 왜 입원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입원하고 난 뒤에 약 1시간 만에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더 놀라운 건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탁 입장하는, 그것도 짐도 잘 싸가지고 입장하는 모습이 지인에 의하여 사진과 함께 보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뭔가 누가 생각해도 이번 사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치로 추정이 되고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정말 하게 된 최악의 신체 접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강제로 한 이 접촉의 최대치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볼 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이 유영재 본인이 이 입원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퇴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유영재 본인이 이때 언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하루하루 사용되는 정신병원료 입원료가 엄청 비쌉니다. 여기에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이 정신병원에서는요, 강제 퇴원과 같은 조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입원할 정도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진단 의뢰를 받았던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가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강제 입원이 존재하듯이 강제로 퇴원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입원해서 받을 치료가 아닐 정도라면 퇴원시킨다라는 겁니다. 정신병원에는요, 지금 너무나 심한 상태의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병원 개수가 많습니까? 결코 많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유영재 본인 연락도 되지 않죠? 그 이후로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퇴원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급기야 함익병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선우은숙 씨가 남편을 향한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밥 먹는데 쩝쩝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건 남편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다라고 하자 이지훈 변호사와 함익병 의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게 만약 거슬리게 들린다면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다라며 이미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의 이 결혼 당시 때의 모습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